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한 주 마무리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락가락 시장입니다.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이슈를 파헤치면서 정보를 모아야죠. 자, 오늘 민수패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테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만할까요? 네, 오늘은 전공입니다. 오. 게임주. 아, 그렇죠. 네. 게임주 하면 민수 대표님 빼고는 또 게임주를 이야기할 수 없는 날. 자, 네. 오늘 그러면 게임주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걸까요? 워낙 좀 산발적인 시작이라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왜 올라올까요? 오늘 같은 날. 위메이드 발일까요? 아니면 뭐 기술적일까요? 네, 일단은 가정에다과는 상관이 없고요. 없고요. 네, 가정에다과는 선물만 상관이 없고.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주가 올라오는 배경은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소외받았다라는 쪽이 첫 번째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전혀 없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해봐야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처져 있는데, 그런 쪽에서 소외된 섹터가 순환하는 과정들이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빅3라고 그러죠. 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게임사 빅3 하게 되면 N으로 시작합니다. C소프트부터. 예, 3N 친구들, 3N 친구들. 그래서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넥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넥슨만 실적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었던 부분들 쪽에서 성과는 아직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거기서 인건비 중심으로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게 된다. 그럼 여전히 성과 안 난 상태에서 인건비만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요즘은 또 비트코인이 그렇게 또 강세입니다. 이제 3만 달러대를 넘어가기, 장중에 지금 넘어갔나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P2A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또 연결시켜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가상화폐가 움직였었을 때 항상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P2E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솔솔 네. 살아나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기대할 게 없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포인트로 잡으신 것은 많이 소외됐다, 그리고 바닥권이다. 이게 포인트인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전혀 항상 시장이 기대감이 없는데 거기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패턴, 그게 지금 보여주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대표 주자였던 넷마블 같은 경우나 또 넥슨 같은 경우는 좀 움직였죠. 근데 NC소프트가 이제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모멘텀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사실 요즘 시장이 뭐 실적 바닥이라고 해서 주가가 화답을 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게임은 기대감 한다면 결국은 신작, 대표님. 결국은 돌고 돌아 실적이 자신이 없으면 네. 그 실적에 대한 변화를 줄 만한 신작이 뭐겠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왔던 카카오 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이쪽이 출시가 되면서 초반에 잠깐 부각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게 카피한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약간 또 법정 소송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좀 흔들렸었죠. 그런 차원이 이어졌는데 초기 게임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따끈따끈하게 어떤 출시한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쪽이 아무래도 애플 게임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찍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좀 높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언리얼 엔진 5를 쓰다 보니까 특히 이 게임을 보게 되면 이게 캐릭터가 날개가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슝 하고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역동적인 게임의 즐거움들을 더 높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사전 예약 200만까지 가서 이게 지금 부각은 됐지만 모르겠습니다. 초기 출시에 대한 흐름들은 당연히 기대감이 높죠. 그 이후에 대한 후속들이 계속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포인트를 주가에 크게 반영을 하나요? 만약에 지금 1위를 찍었다, 그 다음은요? 다음은 그래도 상위권에 어. 계속 남아있느냐. 이게 그게 중요하겠죠. 관건이군요. 네, 그래야 또 저희가 보통 예상하는 일매출과 함께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느냐, 이거 체크해야 될 텐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NC소프트에서 TL이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베타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체크할 부분이고, 게다가 또 컴투스의 제노니아, 카카오 게임즈의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 뭐 이렇게 길죠 이름이?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게임 쪽에서 신작이 이제 대거 나온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저희가 약간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RPG라고 하는 롤플레잉 게임 쪽에서 계속 신작은 쏟아지는데 이거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또 계속 이어가는 거는 좀 RPG 게임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리니지스러운 게임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게 이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좀 뭐 다른 거 없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물음은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정말 지난해 말부터 그 전부터 훨씬 더 가져온 게 게임이고 네. 그런데 모멘텀을 크게 가져가면서 추세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뭐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들썩하다가 또 여기에 대해서도 벽이 딱 세워진 듯한 아직은 뭐 벽까지 단단한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또 여지없이 흘러내려서요. 중국에 대한 기대가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중국 판호가 이제 열렸죠. 네. 그래서 뭐 두 차례에 걸쳐서 국내 게임들이 판호를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현지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조금 시간 지나면은 이쪽에 대한 게임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대는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 숫자가 찍히는 거를 보게 되면 모바일 게임 쪽은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이요? 네. 그만큼 게임 시장이 그동안 중국 인구가 몇 명이야. 거기서 한 사람, 이거 인기가 있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퍼져나가서 게임을 하게 되면 이거 돈 많이 벌겠다라고 해서 중국 판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막상 중국 시장은 게임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아마 성과가 예상만큼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 게임들이 대부분 RPG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중국인들이 과연 예전만큼 좋아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펄어비스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너무 기대감을 갖기에는 또 고민할 게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추후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정리만 좀 하고 갈게요. 네. 대장주격 종목을 위메이드 관련주로 보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 저희는 일단은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신규 게임 나왔었고, 네네.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지속되리라고는 아직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감안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업황과 관련된 단서들은 마감 후에 취합을 해보고 공략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일단 4월 마지막 거래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4월 28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4월 마지막 거래일이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휴장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 휴장 이벤트가 있죠. 국내에도 그렇고 홍콩 증시도 그리고 중화권 증시도 긴 연휴 그리고 일본의 골든 위크로 인한 휴장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오늘 흐름 마무리가 됐을까요? 장중의 롤러코스터라고 할 만큼 수급 변화와 함께 지수의 움직임 가팔랐는데요. 자, 결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 탄력을 키워갔습니다. 2시 구간에 있었던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일까요? 2,500선을 오늘은 회복합니다. 그래도 4월 마지막 거래 2,5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0.23%의 상승률로 확인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입니다. 장중 저점이 840선인데요. 고점보다는 저점에 가깝게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살짝은 올라온 자리에서 842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부분, 오늘 양대 지수의 흐름에 엇갈림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수급적인 변화가 오늘 많았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외국인이 2시 구간 넘어가면서 정말 매수 강화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전장부터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패턴이 확인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오후 구간 1시 넘어서 매도로 기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시부터 급격하게 물량을 키워나가더니 1,000억 원 넘게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외국인 막판의 매수세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의 매물 부담은 좀 상당했습니다. 2,000억 원 넘게 물량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인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4,000억 원 가깝게 나왔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선물 시장에서 오늘까지 4거래자 외국인 팔자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수급적인 포인트까지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이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BOJ에서 서프라이즈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정책 유지하겠다는 코멘트 나오면서 큰 흔들림은 없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1,337원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장 후반에 있었던 움직임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움직임까지 조금 더 매크로 이슈들과 함께 환율을 조금 넓은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종목 한다면 반도체 투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큰 흔들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버텨줬다라는 장중의 흐름일 텐데요. 1% 넘게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고점 대비 살짝 후퇴하게 됐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는 모습에서 오늘 흐름이 나왔고요. 2차 전지주는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흔들림과 좀 연동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와 함께 SK 이노베이션도 하락했고요. 그런데 여기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비엠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1% 미만의 하락폭으로 오늘 마무리가 된 모습 확인이 되실 거고요. LNF도 4%.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는 파란불이 조금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쪽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곳부터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이에 4%대 상승세, 아무래도 메타에 대한 이슈 안고 움직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려와서 게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 이야기했죠. 신작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바닥에서 올라서는 모습, 그리고 신인 그룹에 대한 기대가 많고 안정적인 실적으로 계속해서 엔터주의 고공행진은 오늘도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키워드 나왔으니까 여기도 보고 갈게요. 조선 쪽에서의 어제 대규모 실적이 나왔죠. 오늘 장에서 가장 세게 반응이 온 쪽은 현대, 미포, 조선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우선해서 오늘 당장의 주가는 반응을 했습니다. 4%대 상승 흐름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힘은 KB금융권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대로 2%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변동성이 컸던 시장 분위기에 종목들의 향방에 대해서 분석을 좀 잘 받고 싶습니다.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시장 보셨습니까? 네, 4월 말입니다. 4월 말이 끝났네요. 네, 4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5월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또 5월은 첫날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4월 말 약간 중순 넘어가면서 좀 묵직한 모습으로 바뀌는데 무엇보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좀 떨어지면서 특히 최근에는 선물 매도가 계속 강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동력을 좀 가라앉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코스닥은 수급 계속 부진합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수급 공백이 탄력을 좀 많이 끌어내리는 쪽이고 거기서 또 개인들 쪽에 꽉 찬 신용 잔고가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좀 체크해서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강했던 변화들이 아무래도 좀 숙여가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의외로 오늘 강했던 섹터를 보게 되면 인터넷 쪽. 네. 그동안 또 소외받았던 대표적인 섹터죠. 말씀드렸던 게임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엔터 쪽은 여전히 강하고 있고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약간 시장이 불황에도 좀 견딜 만한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렇습니다. 또 네. 은행 쪽도 올라오고 의외로 또 조선 쪽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확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섹터입니다. 그 부분이 5월 달에는 관심 없었던 게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르게 이것저것 다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장기 소외됐던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시선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치 오늘 저희 이야기하고 있었던 테마가 장기 소외주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에 한해서만큼은 뭐 경기 민감 섹터도 다른 이야기로 해야겠지만 게임주만큼은 핵심 정리하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난번에 바이오주 얘기 드릴 때도 그랬었고 네. 이제 업종과 업황을 같이 얘기하면서 뭉턱뭉턱 올라가던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도 이 섹터를 얘기할 때 섹터 전반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섹터 내 안에 있는 종목들의 변화가 또 새로운 트렌드로 맞춰가는 종목의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눈높이를 또 같이 높여간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시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새로운 기대감 또 새로운 게임의 트렌드를 만드는 종목들은 압축해서 또 선별적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만 해도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전 종목이 오르는 요즘 시세가 아니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에 대해 중요성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저희 한 종목 뽑아서 게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대표님 그러면 게임주 많습니다. 소외 많이 됐던 종목 많고요. 근데 이슈도 많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저희 대응해 볼까요? 이 종목을 가져오니까 앵커님께서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게임 잘 모르지만 게임 이름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수상 내역이 나왔을 때부터 대표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 종목을 바라봐 주셔서 예상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스러웠었나요? 네. 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친구 또 가져왔네. 예, 네오이즈입니다. 네, 이 회사는 저희가 소울라이크라고 하는 장르 쪽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게임 잘 죽어요, 캐릭터가. 그래서 계속 사람의 오기를 발동시키는 그 어려워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게이머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깰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 쪽에 중독성이 있는 게임 쪽에 피해 거짓이라고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판매가 들어가면서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되면서 좀 더 빠르게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올해 신작이 9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이 콘솔 게임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또 다른 축이고 그 외에 나머지 모바일이나 PC 게임 쪽으로도 계속 확대를 시켜간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의 기대감이 높은 장르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블록체인 게임도 나오는데 인텔라 X라고 하는데 저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는 이어지는데 그래도 게임 상을 3개 수상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게이머들도 사보고 싶겠죠. 해보고 싶고요. 그런 쪽에 변화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별 기대감이 없어서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슬슬 판매할 때가 됐지라는 쪽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관점 쪽에서 기존에 나왔던 위쪽의 상단권, 그러니까 49,000원대 부분은 안착은 시도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신고가 쪽에 6만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재료로는 저희가 그냥 정리를 딱 해서 기억을 하려면 콘솔 그리고 피해 거짓 이렇게 기억을 해둬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핵심으로? 공부 잘하셨죠? 네, 요약만 딱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콘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피해 거짓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과 함께 시장 모아가는지 핵심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오위즈 파파라치 포착주였고요.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소외된 섹터 지금부터 보이시기라는 조언도 함께 얻어봤고요. 저희 오늘 여기서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까지 휴장이니까요. 저희 화요일 날 더 많은 정보들 압축해서 정리해서 마감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